저는 남자분들이 간혹 눈이 커지고는 싶은데 쌍꺼풀이 보이는 건 싫어요. 그러면서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을 하고 싶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눈매 교정으로 눈이 커지게 되면 그 커진 눈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쌍꺼풀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눈은 커지고 위에 눈꺼풀은 그 커진 눈을 파묻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.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은 저한테 사진하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메일에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고 해가지고 환자분 스스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무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사연을 써주시면 저는 더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메일로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환자분은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. 24년 7월, 그러니까 작년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. 무쌍절개 눈매 교정이란 수술을 하셨고 지방 재배치 그리고 뒤트임, 밑트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올해 2월에 뒤트임이 좀 덜 돼서 뒤트임을 한 번 더 이제 수술을 하신 것 같고 내시경으로 이마거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거는 이제 눈두덩이의 블룩함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25년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.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 양쪽의 눈 크기 차이가 있어서 하신 것 같고요. 제일 먼저 무쌍절개 눈매 교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남자분들이 간혹 눈이 커지고는 싶은데 쌍꺼풀이 보이는 건 싫어요. 그러면서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을 하고 싶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눈매 교정으로 눈이 커지게 되면 그 커진 눈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쌍꺼풀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눈은 커지고 위에 눈꺼풀은 그 커진 눈을 파묻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실제 눈이 커진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눈꺼풀이 이렇게 파묻은 모습이 눈을 좀 무섭고 사납게 만들게 됩니다. 간혹 무쌍 눈매 교정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오신 분들 보면 쌍꺼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속눈썹 바로 위에 있는 피부를 좀 많이 잘라내면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수술하신 경우에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게 문제가 돼서 또 눈도 안 감기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신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쌍으로 눈매 교정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남자 환자분들이 쌍꺼풀이 드러나는 게 좀 두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쌍꺼풀을 좀 작게 해서 겉으로 안 보이게까지는 아니지만 쌍꺼풀을 최대한 줄여서 수술을 해야지 쌍꺼풀을 아예 안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무쌍으로 절개 눈매 교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눈 감았을 때 절개선을 보면 이건 무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쌍꺼풀이 아주 너무너무 깊고 진한 쌍꺼풀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무쌍으로 수술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이건 속쌍꺼풀로 된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눈매 교정을 하고 났는데 눈 크기가 좀 아쉽고 아마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이 좀 덜 떠지는 것 때문에 비절개 눈매 교정을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진으로 봐도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이 덜 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. 다만 이 차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쌍꺼풀이 오른쪽은 완전히 속으로 파묻혔는데 왼쪽은 쌍꺼풀이 보일 듯 말 듯 여기 작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결국 눈의 크기 차이보다는 쌍꺼풀 크기 차이가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지방 재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환자분은 눈두덩이의 퉁퉁함과 불룩함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신데 지방을 재배치하면 눈두덩이가 더 불룩해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방 재배치라는 걸 신뢰하진 않는데 그리고 뒤트임 밑트임을 했습니다. 저는 왜 이걸 하는지 이해 못하고 제가 뒤트임 수술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
어찌됐든 환자분이 이제 필요해서 했으니까. 그런데 아마 그 뒤트임 또는 밑트임 했던 수술이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. 결과가 좀 덜 나왔겠죠. 그래서 또 한 번 이 좋지 않은 수술을 한 번 더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눈 두덩이가 불룩하니까 내시경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. 눈 두덩이가 두툼한 경우에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올라가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두툼한 눈두덩이가 얇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다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에 비해서는 피부가 좀 두꺼울 수밖에 없고, 과연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그 얇아지는 정도가 의미 있게 얇아지기 위해선 상당히 눈썹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, 정말 그 정도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이 효과가 있었는지, 했는데도 뭐 비슷한 건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, 원칙적으로 불룩한 눈두덩이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이 맞습니다. 다만 그 수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 수술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양쪽 눈에 크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한 것 같은데, 이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. 절개로 해도 쉽지 않은 수술인데 비절개로 뭐 눈매 교정이 되겠나 싶습니다. 이 사진은 아마 수술 전 눈을 보여주시려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. 수술 전 눈을 보면 뭐 겹주름이 좀 있으니까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좀 잘 떠지게 할 필요는 있는데, 굳이 눈매 교정을 했어야 되나? 그런 정도의 눈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눈이 좀 작고 답답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얼굴에 비대칭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왼쪽이 항상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도 되고요. 지금 보면 애초에 수술하기 전인데 눈하고 눈썹 사이 공간도 좀 있고 눈 두덩이에 불룩함도 별로 없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걸 하면서 쌍꺼풀을 하면, 눈매 교정하면서 쌍꺼풀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아지고 불룩해진 것 아닌가. 그래서 이마 거상 수술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추측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것은 이 두툼한 눈 두덩이를 좀 더 얇게, 얄쌍하게 좀 바꾸길 원하십니다.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눈 두덩이를 얄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마 거상 수술인데, 이미 그 이마 거상 수술을 하셨고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얄쌍하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데,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눈꺼풀 피부 밑에 우리가 흔히 빼는 지방이 아니라 피부 밑에 아주 얇은 층의 지방이 있는데, 그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조금 얄쌍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겹쌍꺼풀에 리스크가 생깁니다. 그런 식으로 유착이 돼서 겹쌍꺼풀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 있는 것을 굳이,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많이 얄쌍해지진 않을 거고요. 어차피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좁으셔서 그런 식의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눈두덩이의 불룩함이 많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눈두덩이의 불룩함을 개선하는 것은 조금 다시 수술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. 또 하나 다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짝눈의 개선입니다.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눈의 실제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. 필요하면 약간 왼쪽에 눈매 교정을 더 할 수는 있는데 크게 그렇게 눈 크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고, 오히려 짝짝이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쌍꺼풀이 파묻혀 있고 쌍꺼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쌍꺼풀을 조금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뭐 왼쪽을 줄일 수도 있고요, 오른쪽을 키울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쌍꺼풀을 비슷하게 맞추면 짝짝이로 보이는 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하나는 눈꼬리에 두 차례 뒤트임 밑트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패인 것처럼 쐐기 모양의 흉이 남았습니다. 안에 점막이 뒤집혀 나가서 빨간 살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.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다듬었으면, V자로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,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간단히 앞서서 수술한 거 다시 열어가지고 원래 위치대로 잘 묶어주면
완벽하진 않겠지만 벌어지면서 약간 쐐기 모양이 된 게 외측 눈꼬리가 일정하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시면 뒤트임 복원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눈 감았을 때 사진에서 보면 쌍꺼풀 굉장히 깊습니다. 여기도 깊고요. 그리고 여기는 흉터가 있는데 약간 아래로 잡히고 있고, 쌍꺼풀 사이즈도 다르고,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짝짝이처럼 보이는 것의 원인은 눈 크기의 차이, 눈매 교정의 차이라기보다는 쌍꺼풀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, 깊은 쌍꺼풀 느슨하게 풀어서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앞쪽을 좀 다듬어 주면서 모양을 잘 잡아주면 양쪽 쌍꺼풀이 오른쪽처럼 속으로 약간 들어가는 속쌍꺼풀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유튜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경우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